전작권,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오늘이 11월 2일이니까 어제 2017년 11월 1일자 조선일보에 그 DJ 때 국방장관, 국정원장을 하던 천용택이라는 사람이 이 시론을 썼어요. 그 양반, 그분의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시에는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물론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의 결정과 지시를 받겠죠. 합참의장이 한반도의 통합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흔히들 말하는 자주권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쳐들어오면 전시에는 이런 거예요. 요 합참의장이 한반도의 통합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한테 통합지휘권을 준다는 거예요. 지휘권을 줘. 그래서 지휘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외에 한미의 대통령,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이루어진 국가통수, National Command 및 군사지휘기구, Military Authority, NCMA, 요즘 영어가 좀 많이 나와갖고 혼란스러워요. NCMA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서 미군 대장인 연합사령관이 한국군과 미군을 통합 지휘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곧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동시에 쳐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이런 체제 하에서는. 이렇게 됨으로써 이 미군은 우리가 소위 작전계획 501호에 따라서 소위 전략자산을 엄청나게 가져온다는 것이죠. 증원 군사력을 엄청 가져와요. 봅시다. 제일 처음에 항모, 우리 뭐 한 개 전단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항모 전단 5개를 포함한 160척의 배, 함정, 군함, 2000대의 비행기, 항공기, 그 다음에 69만 명, 저는 59만 명인데 69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미군이 한국에 싸우려고, 자기들이 주축이 돼서 싸워주려고. 요것만 오는 게 아니죠. 탄약까지 이것만 해도 1979년, 지금부터 38년 전 가격으로 1320억이라는 거예요. 38년 전 가격으로. 자기가 계산해봤대요. TF 팀장이 돼갖고 단장이 돼서 계산해 1320조. 억이 아니에요. 1320조. 지금은 어떻게 해요? 38년 후니까 이분은 2천조는 훨씬 넘게 되는, 제가 보기에는 3천조도 넘지 않겠어요? 이런 막강한 증원 전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북한하고 미국이 앞장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총사령관이
미군 대장이 연합사령관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미국은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매 20년마다 전쟁을 한 번씩 하는 상시 전쟁을 하는 나라란 말이죠. 전쟁에 대해서는 뭐 각종 산악, 평야, 무슨 뭐 사막, 또 밀림, 모든 곳에서 전쟁에 대해서는 최고로 경험이 많은, 한마디로 말해서 노하우가 많은 곳이죠. 노하우. 전쟁 노하우, 소프트웨어가 많은 곳이죠. 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준다. 그래서 북한이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상책인, 전쟁에서 상책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수가 바로 이 수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우리가 북한의 침략이 없어질 때까지 이 체제를 유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맞는 얘기죠. 북한의 침략이 없어질 때까지는 제가 이제 보충으로 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포기하거나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거나 할 때가 아닐까요? 충분한 군사력을 가졌을 때, 군사력 다른 게 아니라 절대 무기인 핵을 가졌을 때, 핵이 없으면 반드시 핵 있는 나라와 핵 없는 나라가 싸우면 핵 없는 나라는 죽거나 항복한다. 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아무런 뭐 하자가 없죠. 논리적인 하자도 없고 가성비도 높고 아무튼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거 좋다. 좋은데 그럼 언제까지 북한 침략이 없을 때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박 대통령 계실 때는 정말로 막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 제대로 대비를 했죠. 군사력도 하고 그때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가량이 국방 예산이었단 말이죠. 엄청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150조 정도 가까이가 국방 예산이었어요. 지금 뭐 치면 지금 우리가 한 450조 되니까. 그런데 그 후로 맨날 남한테만 미국한테 우리 안보를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예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사실 저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박 대통령도 우리 교련도 받고 대학교 때도 교련, 고등학교 때도 교련 받고 대학교 때도 교련 받고 군대 가서 저는 장교 근무했지만 내 젊음 하늘에 내 생명 조국에 뭐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정말로 내 생명을 조국에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기꺼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저는 차용택 장관님의 이런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절대 안 된다. 지금 당장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자주국방. 한미동맹 좋아. 거기에 필요한 모든 미군이 필요한 돈을 우리가 대자. 돈을 대. 비용을 대는 거예요. 뭐 평택에서 미군이 28,000명이 근무하는데 봉급이 얼마고 하는데 우리가 반 내고 어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전략사선을 한반도에 한번 전개하는데 100억이 든다. 그러면 돈 내주고 야 매일 와서 한 번씩 돌아라. 뭐 매일은 될 수 없겠지만은 이렇게 사오자 이거야. 사와.
이것도 자주국방이죠. 돈을 내는 것도 우리 돈으로 하는 거니까 자주국방이죠. 자주국방.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제 말씀 무슨 얘기냐면, 돈을 내므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의식이 우리 국민 사이에 쫙 깔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비겁하게 하지 말자, 이게. 야가 빠져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안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히 우리는 핵 개발 안 되면 뭐 파키스탄에서 사오고 인도에서 사오기라도 하자 이거죠. 왜냐면 이런 결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무슨 뭐 그 핵을 전술 핵을 배치해 달라 뭐 국회의원도 가고 뭐 해서 그 비루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잖아요. 핵 개발하자. 죽을 각오로 하자 이거야. As soon as possible.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방 예산이 우리 GDP의 3%도 안 돼요. 프랑스보다 더 작아요. 프랑스에 무슨 군사적 기업이 있겠어요? 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뭐 GDP의 5%가 되든지 4%가 되든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한 군사력으로 이 미국의 군사력을 사오는 것을 점차 대체해 나가되 가능한 빨리 대체해 나가자. 그리고 북한의 침략만 생각하지 말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심지어 미국까지도 장기적으로 생각하자. 누가 우리 적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보세요. 중국이 사드 배치하지 마라.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우리 문재인 정부가 협약을 했다면서요. 예. 아니 사드 배치하는 게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지 마라. 이것은 우리와 미국의 관계인데 중국이 나서서 야 너희들 그거 들어가지 마. 이게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그 한미일 협조 좋은데 경제 협조는 하더라도 군사적 협력은 안 돼. 예.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의지도 없어요. 이렇게 할 의지도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낼 수 있죠. 강력하게. 무슨 소리입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미일 군사 협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해요. 정보가 우리가 없을 뿐더러 특히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지 않으면 정보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일본은 정보 면에서 엄청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위성 정보는 미국, 그 다음에 정보는 바닷속 공중은 일본, 그 다음에 우리는 직접 북한과의 인력을 통한 정보는 우리 이런데 그 중간에 정보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69만 명이 오고 5개 항모 전단이 오고 항공기가 2,000대 오고 이런 거 다 어디에서 체류하고 정비하고 밥 대고 물 대고 그 다음에 무슨 옷 대고 군화 대고 탄약 되겠어요. 다 일본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북한이 쳐들어오면 손 놓고 있자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MD 중국이 빵빵 미사일 날리면 북한이 날려도 손 놓고 있다는 소리죠. 사드 5천만 명, 5,100만 명의 생명이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시작전권을 북한이 들어왔을 때 전시작전 통제권을
주한 미군 대장인 연합사령관에게 주어서 통합 지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북한이 쳐들어온다 혹은 중국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곧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직접적으로 선전포고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가지 증원 전력이 쏜사같이 달려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전제가 지금 당장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한다는 결의를 다져야 된다. 정말 점심 한 끼 안 먹고 뭐 복지 같은 거 다 포기하더라도, 안보 없이 복지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 오늘 내일 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여러가지 한미 동맹 때문에 들어가는 미군 주둔이라든가 여러가지 전략자산의 전개라든가 하는 비용을 100% 우리가 되자. 점차 돼 나가자.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00% 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곧 자주국방이 되고, 이제 그 자주국방의 질을 바꿔서 점차 핵도 개발하고, 점차가 아니죠. 그것도 as soon as possible. 안 되면 사후이라도 해서 핵을 개발하자. 그리고 GDP의 4%, 5%를 우리 국방 예산에 쓰자. 국방 예산 쓰는 돈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산업과 연관돼서 우리나라 GDP 성장에 다 기여를 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주국가가 되자. 중국으로부터 사드 간섭받고, MD 간섭받고,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마라 간섭받고, 또 미국한테 수시로 FTA 그걸 빌면서 FTA 무슨 또 전술 핵 큰 소리 뻥뻥 치고 형님이나 되는 것처럼, 형님이지만 형님이나 되는 것처럼 뻥뻥 치고, 일본은 우리 깔보잖아요. 상대도 안 해요. 맨날 위안부만 가지고 가서 위안부 하니까 아유 이제 귀찮다. 정말 상대를 못하겠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기들보다 경제력이 100배가 되는데도, 야 살찐 돼지들 너희들 상대 안 해요. 나는 미국만 상대할 거야. 이런 지경에서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지경에 이 한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